자, 75쪽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건폐율 용적률 뜻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건폐율이다 돼가 있죠. 자, 줄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그렇게 줄치시고, 자,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채광, 통풍, 피난, 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 면적 규모를 제한할 것으로 수평적인 규제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건폐율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용적률 뜻은, 자, 밑줄 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그렇게 줄치시고, 도시 공간의 전체적 환경 개선, 주거 환경 등을 위하여 밀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는 수직적으로, 즉 높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수직적 유용 밀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알면 그 건축물 총 용량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공식은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건폐율이다 라는 것은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 건축물이 안전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은 주어진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인데 여기에 건축이 된 면적이 자 이렇게 120제곱미터가 있다. 자, 그러면 건축된 면적 120제곱미터는 주어진 대지 면적 200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60%죠. 그래서 건폐율이 60%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60%까지 건축 면적으로 쓸 수 있다. 또 주어진 대지 면적의 60%가 건축 면적으로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건축 면적이 80%다라면은 자, 주어진 대지 면적의 80%까지 건축물을 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00의 80%는 160제곱미터까지 앉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건폐율이다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자, 이 비율을 건폐율이라 하는데 용도지역에서는 0%부터 시작해서 최고 90%까지 줍니다. 그래서 9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자 90%까지 건축 면적을 쓰니까 200의 90%는 180이죠. 180제곱미터까지 건축물을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폐율은 100%짜리가 없습니다. 100%를 하게 되면은 대지에 전체 다 건물이 앉아버리죠. 옆에 대지에도 건물이 다 앉아버립니다. 그럼 건물과 붙어버리니까 건축물 환경상 좋지 못하고 화재나 이런 데 예방하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얼마까지 준다? 90%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은 무슨 뜻이냐? 자, 대지 면적에서 자,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자, 용적률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자,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 더한 값이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가 용적률이다 이 뜻이에요. 그림 나타내면은 자, 여기에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앉아 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각층 바닥 면적이 100이다 라고 하면은 자,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 600이죠.
6개 층이니까. 600은 대지 면적의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200의 3배. 그래서 용적률이 300%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용적률 30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3배가 쌓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3배는 600이죠.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몇 층? 6층. 50으로 하면 12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자, 용적률이 500%다라면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5배를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200의 5배는 1000이죠.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10층, 50으로 하면 20층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 이게 용적률인데 100%다 하면 1배 쌓아 올리라는 뜻이에요. 대지 면적의 1배. 200%는 2배. 자, 700%는 7배. 1000%는 10배를 쌓아 올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에서는 최하 50%부터 시작해서 최고 1500%까지 용적률을 줍니다. 그럼 150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몇 배 쌓아 올리라는 뜻입니까? 15배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200에 15은 3000이죠. 바닥 면적 100으로 했을 때는 30층, 50으로 하면 60층. 자, 그래서 건폐율은 수평적인 면적 규제를 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높이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 크기가 정해지는데 건폐율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어느 정도 비율로 건축 면적을 안출 수 있느냐고, 용적률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용적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지금 3단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자, 그래서 법에서는 최대 기준을 정해놨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영에서는 자, 세분 기준을 정해두고, 자, 그리고 조례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법의 최대 기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실제 사용 기준을, 자, 사용 기간이 아니고 사용 기준을 정해놨는데, 자, 우리가 건축에 이제 실제 쓰는 건 이거예요. 조례 기준인데 이거는 시험에 안 놉니다. 각 자치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꼭 묻는 건 이거예요. 대통령령인 세분 기준을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건폐율과 용적률 지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국토계획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있습니다. 최대 기준. 국토계획법에 제한한 것이 무슨 기준이다? 최대 기준.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있습니다. 거기 요 대통령령인 세분 기준. 자, 그리고 조례라고 되어 있죠. 조례. 찾았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실제 사용 기준. 자, 그래서 그렇게 3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범위에서 대통령이 제한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조례로 정하는데, 자, 그 밑에 보면 기준 있죠. 자, 21가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기준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칸은 그건 최대 기준이니까 암기 안 하셔도 되고, 시행령이라 돼가지고 찾았습니까? 시행령 기준을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까지입니다. 건폐율을. 즉, 대지 면적 절반까지 안출 수 있다는 뜻이죠. 2종도 50%. 자, 1만 주거 1, 2종은 60%까지 줍니다. 대지 면적이 60%까지 건축물을 안줄 수 있고, 3종은 50%, 준주거지역 70%, 중심상업지역은 최고 많죠. 90%까지. 일반상업 80%, 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 전용 일반 중공업 지역은 전부 다 70%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전 생산 자연 녹지 20%. 자, 그다음에 보전 생산 관리 지역은 20%, 계획 관리 40%,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20%. 그 2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20%까지 건축물을 안 준다 이 뜻이에요. 자, 이 기준을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 프린트에 자, 거기에 암기 프린트 들었죠? 자, 첫 페이지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라 들어가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건폐율 기준을 그 외울 것은 건폐율에 자, 기준 들어가 있죠. 그 꼭 건폐율 기준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 이하라 들어가 있죠. 자, 용적률 기준도 외워야 되는데 자, 거기에 바뀐 걸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전용 주거 2종에 보면 100% 이상 150% 이하라 들어가 있죠. 그 100 이상을 50 이상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용 주거 2종은 용적률이 50% 이상 150% 이하예요. 100 이상이 아닙니다. 바꿨습니까? 자, 그리고 올해는 용적률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용적률이 놓으면은 전에는 뒤에 큰 기준만 외우라 했는데 올해는 앞에 이상 기준 있죠? 다 외워야 됩니다. 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거기 보시면은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50% 이상부터 시작하죠. 1종 전용은 100 이하. 자, 2종 전용은 150 이하.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은 10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종은 200, 자, 2종은 250, 3종은 300 이하입니다. 300% 이하. 그러면 3배까지 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시작해서 500 이하까지. 그래서 대지 면적이 5배 사올 수 있도록 해줘요. 상업지역의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다 200 이상부터 시작하죠. 중심상업은 최고 많습니다. 1500 이하. 그 다음에 자 일반상업은 1300, 유통상업은 1100, 근린상업 900 이하입니다. 공업지역은 셋 다 15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전용공업이 300, 일반공업이 350, 중공업이 400. 자, 그리고 녹지지역은 50% 이상부터 시작하는데 자, 거기에 보전 녹지는 80%까지 줍니다. 용적률 8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0.8배 사올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100%까지.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는 50 이상 80 이하. 계획 관리는 100 이하입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다 50 이상 80 이하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외우실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전용 주거 지역은 몇 프로부터 시작합니까? 50% 시작하고 일반 주거지역은 몇 프로 시작합니까? 1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몇 프로부터 시작합니까? 200% 시작합니다. 자,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50%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전용주거 1종부터 일반주거지역 3종까지 5개 있죠. 옆에 갈로 묶고 플러스 50이라 썼어요. 100, 150, 200, 250, 300, 50씩 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의 4가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근린상업 그거 묶으시고 옆에 씁니다. 마이너스 200. 200씩 작아지죠. 1500, 1300, 1100, 900. 자, 공업지역 3개 갈로 묶고 300, 350, 400이니까 옆에 플러스 50 하면 되죠. 50씩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을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려면 잘 안 해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일 10분씩 자 읽으세요. 그냥 이 프린터를. 아시겠습니까? 읽다 보면은 자 몇 개월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 익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읽으면 하루 10분씩 읽으면 180분 읽죠. 예, 웬만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180분 읽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6쪽에 있는 그 표 그대로니까 자, 암기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77쪽 봅니다. 자, 창고의 신설 규정이라는 것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그거는 안 봐도 돼요. 버리시고. 동그라미 3번 건폐율 용률 특별 규정이라 돼가 있죠. 그거는 3, 4에 한번 보면 돼요. 자, 내려가서 핵심 도시공객 조례에 따른 특례라고 돼가 있죠. 자,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건폐율과 용률 조정이라고 돼가 있죠. 찾았습니까? 몽땅 다 버리세요. 자, 79쪽에 보시면은 창고라고 돼가 있죠. 80쪽까지 80쪽까지 다 버리세요. 자, 그런 부분은 시험에 논 적도 없고 시험에 내기에 좀 곤란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아예 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81쪽에 용도지역 안에 정리해놨는데 앞에 우리 봤던 내용 있죠? 그거 반복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6번 용도지역 등의 그 밖의 행위자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적 행위자는 3, 4월에 가서 보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양갈로 이번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3번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시험에 논 적 없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용도지구로 갑니다. 이제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의 의 봅시다.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줄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줄지고 자,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한다는 것은 보안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강화, 완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함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그 다음에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용도지구다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제한. 자, 건축 제한이 세 가지가 있었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세 가지 일반 제한을 강화, 완화한 기준, 이걸 무슨 기준이다? 보안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화 완화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용도지역상 건축물 용도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허용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적용해 보니까 용도지역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용도 100가지 중에 70가지는 설치하고 문제 생기는 30가지는 설치 못하도록 용도 숫자를 줄이는 걸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하고 자, 100가지가 설치되는데 부족한 점 보충하기 위해서 20가지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를 늘려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화, 완화시킨 보안 기준을 가지고 뭘 한다?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용도 지역의 기준 가지고는 적용하니까 부족한 점이 생겨요. 자, 이걸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자, 이런 세 가지 제한을 강화 완화한 보안 기준 있죠? 이걸 가지고 보충해 주니까 자, 용도 지역이 기능이 어찌 된다? 정진이 되고 경관이나 안전 등이 도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강화 완화시킨 보안 기준을 자, 부족한 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자, 이 용도 지역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생기니까 자, 용도 지구로 보완시켜 줘야 되죠. 또 다른 용도 지구를 여러 개 중복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뜻이에요. 앞에는 안 된다 그랬죠. 용도 지구는 안 되는데 이거는 자, 보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구를 같은 것끼리를 여러 개 중복해도 자,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호 중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밑줄 친 부분 옆에다가 쓰세요. 상호 중복 지정 가능. 용도 지구는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밑에 용도지구의 지정 봅시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률상 용도지구 종류가 경관지구부터 복합용도지구까지 9가지가 있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지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시행령상 용도지구 3분이라고 되어 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해서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지구도 세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는 3가지로, 방제지구는 2가지로, 보호지구 3가지, 취락지구 2가지, 개발진흥지구 5가지로 세분되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뜻을 이제 배우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용도지구가, 자, 용도지구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관지구부터 보세요. 경관지구. 법률상 용도지구 종류에 경관지구 찾았습니까?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경관지구.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본다 이 뜻이에요.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전하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형성 만들어주는 지구를 경관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자 여기에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 중앙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죠. 이게 무슨 강입니까? 한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서울의 도심이죠. 주거지역과 무슨 지역이다? 상업지역이에요. 예. 자, 그럼 이런 도심에 자 여기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니까 한강변 주변에 여기에 자 고층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높은 상가들이 이렇게 설치되면은 강의 경관을 가려버리죠. 예, 이게 문제다 뭐예요. 자, 그러면은 요 강 주변에 요 부분, 자, 요쪽에 요 부분에 일정 거리 안에는 이런 건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강의 경관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문제점이 생기니까 요럴 때 여기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경관지구예요. 그럼 지정하면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상 이런 강의 경관을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줄여야 되겠죠. 뭘 한다? 용도 강화시켜버려요.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했는데 실제로 한강변 여기 도심 주변에 여기 가면은 건물 없습니다.
강변고 데가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쓰는 것인데 여러분 책에 자 경관지구는 밑에 시행령상 세분에 보면 세 가지로 세분대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고, 자 시가지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주거지나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우리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데는 고급 단독주택들이 들어가죠. 자 그런 건물들의 경관을 가리지 않도록 많이 지정하는 것이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거예요.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 이걸 말합니다. 수변, 물 주변이나 또는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형성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제가 여기 한강변 주변에 요게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이 수변 주변이죠. 예, 이런 때 지정되는 게 특화 경관지구. 자, 이럴 때 쓰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경관지구는 세분이 된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럼 경관지구 지정되면은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용도 강화되니까 떨어지겠죠.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숫자가 주니까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제한이 이거는 많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보통 시세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방제지구라고 되어 있죠. 위에 다시 법률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그 용도지구 중에 고도지구 찾았습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줄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렇게 줄쳤어요. 자, 거기에 84쪽에 위에 표에 두 번째 고도지구 있죠. 거기에 높이, 건축물 높이를 최고 한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뭐다? 고도지구예요. 자, 우리가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 건축물의 뭘 규제하겠다? 높이를 규제합니다. 어떻게 높이를 규제하느냐?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림 나타내면은 자 건축물 높이에 일정 높이 이하로 낮은 건물만 짓도록 하는 것이 고도지구인데, 예를 들어서 10m 이하짜리만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도지구가 들어오면은 건축물 높이가 높게 못 짓는다는 뜻이죠. 예, 보통 10m, 8m짜리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땅값이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져요. 그럼 얘는 고도지구가 어디 보느냐? 공항에 가면 본다. 공항에. 자, 그래서 여기에 관제탑이 있고, 자, 비행기가 슝 하고 날아가는데 이 자리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하면은 이런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 비행기 착륙에 문제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낮은 건물만 넣도록 고도지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공항은 김해공항이 아닙니다. 수영공항이에요. 자, 오늘날 그 수영공항 자리가 해운대 센텀시티라 해서 고층 아파트 쭉 들어가 있죠. 그 전체가 할주로 잘합니다. 비행기 할주로 잘해요. 거기 떡 버티고 있으니까 공항이 수영공항이 거기 있으니까 도심 발전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김해로 옮기고 거기에를 공항을 폐쇄시키고 거기에 오늘날 센텀시티가 들어와 버렸죠. 예. 자, 서울에도 마찬가지. 김포공항이 원래 공항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는 서울공항이라고 여의도에 있었어요. 63빌딩 아십니까? 그 공항 할 줄을 잘합니다. 그게. 그러면 서울공항이 거기에 떡 버티고 있으니까 여의도 강남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김포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도 63빌딩이나 강남 개발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항이라는 것은 이 고도지구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 발전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항의 입지를 정할 때
옛날에 서울공항이나 수영공항 같은 입지를 정할 때는 전문가가 정한 것이 아니고 비전문가가 정한 것이고, 이제는 오늘날 새로운 공항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해야 되죠.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바다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음 문제나 높이 문제 이런 거 있죠. 도심 발전의 저해 요소 같은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간사이 국제공항 같은 데 가면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 예.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사카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예. 바다 오사카에서 한참 바다 한가운데 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차를 타고 가는데. 예.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딱 저도 뭐 일본 여러 번 가봤지만은 딱 느낌이 이 사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가덕도에 공항 넣는다. 저 가려면 저 어디입니까? 녹산 저기서부터 밀리죠. 짜증납니다 한마디로. 부산에서 가는데도 2시간 걸려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다 공항을 넣으려면은 제대로 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본의 오사카나 이런 데 큰 도시에 가보면은 도로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도로 전부 다 복층 구조. 요 앞에 이 도로 있죠, 이거. 우리 이것도 메인 도로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신호 받아서 대기했다가 갔다가 대기했다 이러고, 위에 거는 무조건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시내에서 공항 간다 하면 저 복층 구조 되니까 위에 도로 있죠. 타면 30분 만에 가봅니다. 그 먼데도 신호등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는 사람.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권이나 한번 잡아볼까 싶어가지고 박살 내버려야죠. 그거는. 자, 그렇게 고도지구는 자 그만큼 도심 발전의 저해 요소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방화지구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방화지구는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로 많이 봅니다. 왜? 중심 상업 지역에 건폐율을 얼마 줍니까? 90% 준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주어진 이 대지에 건물이 얼마만큼 앉는다는 뜻이에요. 90%까지 앉아버려요. 그러면 대지에 거의 다 건물이 앉아버리죠. 옆에 대지도 건물이 거의 앉아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앉다 보니까 건물 사이사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바짝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만일에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면 옆에 건물 다 옮겨 붙어 버리죠.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충시켜줘야, 보완시켜줘야 되는데 건폐율을 줄이면 안 되느냐. 줄이면 간격이 벌어지죠.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주거지역 해버리지. 자, 이걸 손대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용도지구가 뭐다라는 겁니까? 방화지구예요. 자, 방화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건물들을 설치할 때 건물들은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전부 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시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래 시공하면 옆에 건물이 불이 나더라도 옮겨 붙는다 안 붙는다? 바짝 붙어 있어도 안 붙어요. 대신에 시공 비용이 많이 들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상 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합니까? 강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것이 이런 상업지역 같은데 이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건물도 15층이죠. 자, 1층에서 숯불갈비집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15층에서 하는 것이 많이 벌겠습니까? 그게 생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15층이 훨씬 돈 많이 벌입니다. 왜? 자, 15층에 앉아가 여 창문 저거 다 올리가 자 뷰가 좋죠. 술도 한 병 마시고 두 병 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 1층 밑에 앉아가 옆에 봐도 시커멓틱한 데서 앉아가 마시봐야 한 병 마시고 만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건물에 15층에 숯불갈비집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참 다 용도 뭐 해놨습니까? 강화 다시기나 없어요. 그래서 나 15층에 숯불갈비집 하고 싶다고 열심히 뛰어보니까 전부 다 이거로 그냥 다 막아놔 버렸죠. 다 막아놔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아예 이거 못 들어와요. 숯불갈비집 같은 거는. 그래서 결국은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어떻게 봅니까?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방제지구 봅시다.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그 밑에 세 분 칸에 보면 방제지구가 두 가지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하고 되어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도심이에요, 도심. 어로서 시설 개선이란 말에 밑줄 치시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 옆 페이지 가면 자연 방제지구라는 것이 있죠.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격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서, 자, 줄칩니다. 건축 제한, 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자,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시가지 방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 같은 데 지정합니다.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 있었죠. 이런 건물에 지정하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시설을 자 개선시켜서 재해 예방할 때 쓰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인데, 자, 삼풍백화점 왜 부러졌습니까? 자, 1번 부실 시공했기 때문에, 2번 정상적인 공사,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업자, 건물주가 사용하면서 무리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2번이요. 무리한 용도 변경했어요. 어떻게 용도 변경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백화점이니까 한층 바닥판이 넓겠죠. 자, 그럼 기둥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2층 바닥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둥들이 있어야 되죠. 떠받치는 거. 자,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 바닥판에 중간을 떠받치는 기둥 있죠. 이걸 없애버립니다. 예, 건물주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예. 우리나라도 좀 뭡니까 대만에 옛날에 장개석이가 자 모택동에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피신 왔죠. 그러니까 대만에 가보니까 자 국민들이 엉망이죠. 제각각이죠. 그래가지고 질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 위반하면 바로 대만 앞바다에는 식인사항가 많습니다. 그거 바로 빠져버렸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로 그걸 다 방영합니다. TV에. 그렇게 해서 장개석이가 대만에 가서 질서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지도 압사시켜봐야지. 자, 2층부터 5층까지 바닥판에 있는 중간에 받치는 기둥들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무게가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못 견디다 못 견디다 해필 그날에 점심 먹고 딱 들어갈까 소피가로 들어갔더니 툭툭툭툭 하고 툭 일시에 내려잡습니다. 거기에 소피가던 사람들이 억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수백 명이 압사돼 버렸죠. 흔적도 없이. 예.
자, 그래서 이게 삼풍백화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오늘날 삼풍백화점 있으면 이거 지정하겠죠. 뭐 시키겠습니까? 시설 개선 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이런 건물주는 정말로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연방제지구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방제지구. 자, 이거는 자연재해가 많이 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산사태가 많이 나는 이런 산이 있다. 자, 여기에 건물들이 들어가면은 여기 주거지역인데 무너지면 매몰돼버리죠. 그럴 경우에 이곳에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 제한한다 그랬죠. 건물 못 짓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재예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그게 법률의 용도지역 종류 중에서 보호지구 찾았습니까? 자, 문화재, 중요시설물, 뭐 항만공항 같은 이런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봅시다. 보호지구. 자, 보호지구는 문화재, 자, 중요 시설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다 뜻이야. 그래서 이 지정되면은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시켜버립니다. 대폭 강화. 자, 100가지 정도 허용되면은, 이 지정되면은 98가지 내지 99가지는 설치 못합니다. 기껏 한두 가지 설치하는데 사실상 설치할 수도 없다. 없어요, 이게. 예. 그만큼 건물을 설치 못하게 해버립니다. 자, 이걸 볼 수 있는 곳, 여러분 늘 봅니다. 서울에 가면은, 자, 삼각산이 있죠. 삼각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는 중요시설물이에요. 그럼 청와대 주변,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자, 청와대 밑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잖아. 경복궁 주변 지역에, 자, 여기에 건물 들어오면 문화재 보호하기 힘들죠. 그럴 때 지정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경복궁 주위에 담벼락에, 담벼락 부치가 판잣집 있죠. 쫙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쫙 찍어 거기에 집이 없는 사람들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밤에 딱 경복궁 넘어가죠. 뭐하러? 돈 낼 만한 거 찾으러 훔치러 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도자기나 이런 거 빼가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엄청 밀반출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하는데 문제 생기죠. 그래서 그때 자 70년 들어오면서 이런데 다 철거시켜버리고 보호지구 지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한 40억짜리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된 순간 얼마? 영원. 건물 못 지으면 영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갑이 40억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이게 지정되는 바람에. 자, 그래서 국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래 되면은 뭐 보상 좀 해줘야 안 되느냐 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 뭐랍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디에? 남산 분실로 오라. 남산 분실이 뭐 하는 곳이요? 옛날 중앙정부부 시절에 때리 패는 곳입니다. 사람 잡는 곳이에요. 예. 그 문이 턱 열려 떡 들어가니까 커피를 안 주고 빰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젊은 애가 사정시 패버리죠. 네가 감히 국가가 하는 일에 왜 입을 대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갑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 같으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리둘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단 정신 이상자가 돼버려요. 1년간 교육시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병신 만들어버려요. 그러가 내보내야 말을 한다 못한다? 말 못하죠. 아, 거기서 막 끝까지 버티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도 집에 못 갔어요. 실종자 되면. 예. 자, 그런 시대를 겪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보다 덜 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 만드는데 우리보다 더 심했을까요? 더 심했습니다.
자, 이제 단두대 들어봤죠? 단두대가 뭐 하는 거요? 목 치는 기계잖아. 예. 저거 말 안 듣는다. 끄집어와. 그게 밀어. 뚝탁 잘라. 자, 유럽에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인권을 탄압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딛고 대한민국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지정할 때는 보상금 줍니다. 왜? 너무 심하게 재산권 침해해버리죠. 그래서 이거 지정할 때 국가에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가보면은 이쪽으로 도로가 대가 있고 여기에 도로대가 있고 큰 주차장대가 있고 앞에 강장대가 있죠. 아예 공지를 사놨습니다. 이 주위에는 건물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다 줍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호지구에 세 가지가 있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있어요. 문화재, 전통자산 등 역사,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자, 여기 보시면 경복궁 같은 데 지정하는 것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와 기능의 유지,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인데, 자, 우리 청와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중요시설물이죠. 이런 주변에.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동식물 서식터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창녕에 우포늪 들어봤습니까? 자, 그런 곳에 이걸 지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 거 보호지구 밑에 취락지구라 되어 있죠. 그 취락지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 또 써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예.